임신 중이라 김장을 못하겠다고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임신이 무슨 병이니? 나도 다 했어.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번 김장은 며느리가 총괄이야.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보자고. 그날 저녁 그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조기 진통 위험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그녀는 임신 6개월째였어요. 배가 많이 불러온 시기였죠.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이번 김장은 내가 중심이 돼야겠다. 시어머니였죠.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멈춰 섰어요. 며칠 전 그녀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었어요. 임신 6개월 차, 배가 많이 불러온 시기였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며 말했어요. 아기는 건강해요. 그런데 자궁 경부가 조금 짧아진 게 보이네요.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설명했어요. 무거운 것을 들지 말 것, 오래 서 있지 말 것,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은 피할 것, 특히 배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조기 진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죠.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그리고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에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번 김장은 내가 중심이 돼야겠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죠. 어머니,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김장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임신이 무슨 병이냐고 자신도 아들을 낳을 때까지 집안일을 다 했다고 했어요. 김장도 하고 밭일도 했다면서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약하다고 말했죠. 그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애 낳기 전에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한다고, 그래야 시집살이도 제대로 하는 거라고 했죠.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때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장 이야기를 들었냐고 물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시누이가 말했어요. 나는 임신 때 딱 잘라 말했어. 못한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안 갔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신우이는 할 수 있었는데 자신은 왜 못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신우이처럼 강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했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라고 하셨다고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죠.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성격을 알지 않냐고 옛날 사람이시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말씀드려보겠다고 했죠. 남편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죠. 전화를 끄는 남편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고.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죠. 그냥 한 번만 참아달라고 김장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배를 쓰다듬었죠. 신우이는 거절할 수 있었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아기가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친척들도 다 온다. 그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이미 친척들에게 다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죠. 토요일 아침이 다가왔어요. 토요일 아침 9시 그녀와 남편은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죠. 남편은 운전만 하고 그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배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죠. 시어머니 집 마당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숙모, 시누이, 그리고 친척 몇 분. 모두들 김장 준비로 분주했죠.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표정은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죠. 왔구나. 다들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인사를 했어요. 친척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넸죠. 그들의 시선이 그녀의 배에 머물렀어요.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배가 많이 나왔다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죠.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죠. 10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했죠. 자, 이제 시작하자. 올해 김장은 우리 며느리가 총괄이야.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오늘 보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어요. 그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이미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단호했죠.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죠.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렇게 김장이 시작됐어요. 그녀는 배추를 나르기 시작했죠. 무거운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허리가 아팠고 배에서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그녀는 계속 움직였죠.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섞고 허리를 숙여 절인 배추를 펼쳤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 했죠.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배가 무거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오래 서 있으니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정오가 지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쉬었죠. 하지만 그녀는 마당 한쪽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식욕이 없었죠. 물만 조금 마셨어요. 신우이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괜찮냐고 좀 쉬라고 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오후가 되자 어지러움이 시작됐어요.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잠깐 멈춰 섰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죠. 땀이 흘렀어요.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고 조금만 쉬면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배에서 당기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죠. 둔한 통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죠. 그녀는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러다 정말 위험한 거 아닐까? 하지만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아직 김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죠. 그녀는 일어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죠. 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어요. 오후 4시, 김장은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배추를 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복통이 더 강하게 왔어요. 그녀는 배추를 놓고 배를 감싸 쥐었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남편을 찾았어요. 남편은 마당 한쪽에서 배추를 나르고 있었죠. 그녀가 다가가자 남편이 돌아봤어요. 얼굴이 창백한 그녀를 보고 남편이 놀랐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를 돌아봤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김장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망설였죠.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지금 가자고 정말 아프다고 말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먼저 병원부터 가자고 했죠. 둘은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배를 감싸 쥐었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졌죠. 병원까지는 2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계속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급하게 진료했죠. 초음파를 보던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조기 진통 증상이에요. 자궁 경부가 더 짧아졌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죠. 무리를 하셨냐고, 무거운 걸 들거나 오래 서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장을 했다고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했죠.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어요. 임신 중에는 이런 무리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웠어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봤죠.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했고 무서웠고 화가 났어요. 남편은 침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저녁이 되자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남편은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죠.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했어요. 왜 말도 없이 갔냐고, 김장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던 것 같았죠. 남편의 목소리는 처음엔 작았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죠. 그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병실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녀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고, 지금은 쉬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다는 걸, 자신을 탓했다는 걸 알았죠. 이틀 후 그녀는 퇴원했어요.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무리하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고 물었죠.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제대로.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죠.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옆에서 듣고 있었죠.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남편은 말했어요. 병원 진단서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을, 아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죠. 시어머니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을 끊었죠. 어머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죠. 고함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어요. 다만 단호한 성극기였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집안은 조용했어요. 그녀는 그 조용함이 편안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죠. 남편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집에서 조용히 쉬었어요.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2달이 지났어요. 명절이 다가왔죠. 보통이라면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녀도 묻지 않았어요. 명절 아침,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아내 상태가 안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읽은 표시만 남겼죠. 답장은 없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시댁 창고에서 오래된 짐을 정리하러 갔어요. 그녀는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어요. 손에 낡은 공책을 들고 있었죠. 이거 어머니 일기인 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펼쳐보니 30년도 더 된 일기장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첫째를 임신했을 때 김장을 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하셨다. 배가 무겁고 힘들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그날 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아기를 잃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나는 강해지기로 했다. 약하면 안 된다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죠. 시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하지만 그 아픔을 자신에게 똑같이 반복했구나.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남편이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는 됐지만 용서와는 다른 문제였죠. 3달이 지났어요. 임신 9개월이 됐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산일이 왔어요.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차를 몰았죠.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8시간 후 그녀는 아기를 낳았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1달이 지났어요. 그녀는 육아에 익숙해지고 있었죠. 밤에는 힘들었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일기를 읽고 나서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어요. 좋아요. 대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세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손에는 아기 선물을 들고 있었죠.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죠.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아기를 바라봤어요. 아기를 안고 싶은지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죠.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의 말이 전해졌어요. 그때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일기 봤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당한 걸 너한테 똑같이 했구나. 그녀는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죠. 눈물이 흘렀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시어머니는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건강해라. 그리고 너는 나보다 강하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죠. 3달이 지났어요. 그녀는 산후조리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같은 고통을 겪는 산모들을 돕고 싶었죠. 어느 날 한 산모가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 오라고 한다면서 거절하지 못하겠다고 했죠. 그녀는 그 산모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요. 당신이 먼저예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지킬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산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죠. 저도 그랬어요. 참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나를 지키는 게 아기를 지키는 거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음이 가벼웠죠.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와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아기 사진을 가끔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그게 편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기로 했으니까요. 며느리보다 한 아이의 엄마가 먼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요.